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대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8월 10일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서울은 뭐, 비만 좀 오고, 바람은 별로 불지 않습니다. 이것도 혹시 뻥을 치는 건 아니겠죠? 하도 그냥 잼버리, 국정, 이런 거 가지고 뻥을 치다 보니까, 기상도 믿을 수 없는, 정말 세상이 이상해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은 만기를 맞았습니다. 만기일. 그래서 장 종료 전에는 한 9% 정도 마이너스였었는데 마지막에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약투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잠시 뒤에 우리 그 수급을 보겠지만 금융투자가 들어 올렸습니다. 금융투자는 왜 그렇게 했는지 옵션 포지션을 보면 알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많이 한 것은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죠. 화장품, 카지노, 여행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뉴커들이 돌아온다 뭐 이렇게 있는데요. 탈중국 해야 한다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온갖 폐악은 다 뿌려놓고 이제 중국 저기 관광객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제가 볼 때는 중국 관광객들 오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특히 2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혐중 점수가 생각보다 대단히 그걸 어떻게 이렇게 박아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들도 지금 이제 군에 갔다 오고 이거 복학을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 애들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답답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커 들어온다고 주가 올라간다고요? 싸움이 안 나면 다행이죠. 자, 그러면 시장이 끝났으니까 끝난 상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는 3포인트 마이너스고 코스닥은 2포인트 플러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옵션 만기로부터는 조금 자유롭죠. 코스닥이 뭐 코스닥에도 그 선물 옵션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코스피 200과 관련되는 그런 이제 이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 기관은 같이 순매도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공히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30전 올랐네요. 그렇죠? 30전. 최근에 뭐, 그 환율 움직임도 녹록치 않은 그런 모습이고, 오늘 상승 하락 종목 수를 보면은,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은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어제는 옵션 포지션과 반대로 갔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이번엔 제대로 갔어요. 근데 이제 시간대별로 보면, 그죠? 시간대별로 보면, 요 마지막에 종가 무렵에, 다른 쪽은 괜찮은데, 그죠? 이 금융투자가 바짝 들어 올렸어요. 여기금이 팔고,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좀 이제 그 낙폭을 줄여놓는 그런 모습 보였단 말입니다. 어, 일단은 그 포지션 잠시 보도록 하겠고,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매매한 걸 보면 전기전자를 팔았어요. 이거는 이제 대체로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되겠고 유통 쪽이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 6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다행이죠. 뭐 그죠? 주봉도 마찬가지, 월봉도 뭐 크게 변화는 없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60일이 잘 지켜지느냐 대체로 60일이 센터라인처럼 보이지만 센터라인 보면 좀 위쪽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20일, 아래로는 60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갔는지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보면 오늘 뭐 아모레지라든지 호텔신라, 한원시스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이잖아요.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한진칼, 강원랜드도 뭐 카지노,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FNF 이런 것들 올라갔고요. 밀리는 것은 크래프톤이라든지 LS 일렉트릭, LS 현대오토웨버, CS 윈드, HD 현대일렉트릭, 넷마블, 코스모신도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등 이런 것들이 밀려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좀 엇갈린 행보를 보였군요. 신성 델타테크, 이건 뭐 초전도와 관련되는 그런 종목이죠, 그렇죠? 뭐 예전에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린 거죠. 마녀공장 아난티, 파라다이스 페트롬 파마 리서치, 휴젤 등에서 올라왔고요. 밀리는 것은 워닝 IPS 위메이드, HPSP, 파크 시스템즈, SNS텍, PSK. 뭐 이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도 이 슈퍼컨덕터, 초전도체 이런 쪽에 여전히 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주들은 화장품이나 저가 실용품, 카지노, 바이오시밀러 베터, 그리고 항공운송과 백화점, 중국 관련주들이 다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도 여전히 이 가수요들이 줄질 않고 있어요. 가수요들이 지금 뭐 집도 빚으로, 주식도 빚으로, 아니 빚쟁이 세상입니다. 빚쟁이 세상.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잘 안 떨어지고 있죠. 국제화 바짝 올라갔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뭐 주유소에 저기 그 기름값이 나날이 그냥 막 저기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환율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양빵이죠. 유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뭐 서민들은 이제 죽어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만기 포지션입니다. 오늘 이제 만기가 됐는데 여기 개인이에요. 개인은 손해 봤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저기 오늘 주가가 340.46이니까 조금 못 먹었어요. 먹긴 먹었지만 제대로 많이 먹지 못했고, 금융 투자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금융 투자가 한 1포인트 들어 올렸으니까 금융 투자 이제 이 정도에서 지금 수익이 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땡긴 것은 저기 금융 투자가 파생상품 쪽에서 저기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어떤 액션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금리들은 올라왔고요. 그리고 경기지표 오늘 발표되는 것은 10일이니까 오늘 CPI예요. 오늘 CPI 잘 봐야 합니다. 헤드라인부터 시작해서 코어도 봐야 되겠고 그래요. 이게 이제 또 저기 이 연준의 금리 결정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시장의 특징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오늘 만기하고 관련해서 그냥 만기 플레이가 있었다. 그리고 중국 유커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시황 잠깐 보면 간신히 지켜낸 2600선, 중국 소비주 급등. 외국인 기관은 돈만 팔았죠. 중국 관광 허용에 섬유의복, 원수창고 유통이 2% 올라갔고 항공 화장품 일제 올라갔다. 이게 뭐 다죠 뭐. 근데 왜 그렇게 갔느냐? 중국이 미국, 일본, 한국 등의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화장품을 포함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였다. 근데 그 사이에는 안 내보냈는데 이제 가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가라 해도 사람들이 가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뭐 돈 주고 저기 강제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중국인 큰손 6호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카지노주가 들썩이고 있다. 사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끊기면서 시작된 카지노주 암흑기가 끝날지 관심이다. 사드 이후에도 뭐 저기 한한령 없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날 주가가 급등한 것은 중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온다는 소식 덕분이다. 관력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인의 중국 입국 시 지문 채취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번 주 내로 한국행 단체 관광객의 비자 발급 기간도 해제될 예정이다. 중국의 한국행 단체 비자 발급을 허용한다면 2020년 1월 발급 중단된 이후에 3년 7개월 만이다. 실제로 오는지 봐야 되겠다. 얘네들이 또 뭐 돈을 빡빡 쓰는지도 봐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걔네들 뭐 저기 어딥니까? 에, 환구시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연락이 삭도돼서 별로 기대 안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난달 ETF 일평균 거래대금이 4조 원, 한 달 새 1조 원이 늘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ETF를 매매를 하시는 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뭐 개별 종목보다는 훨씬 더 저기 변동성 위험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종목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그때는 뭐 ETF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좋지 않다. 또 특히 ETF 중에 이제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앞으로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뭐 주식을 그 단타 치는 거나 ETF 단타 치는 거나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진득하게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이제 대체로 많이 그 매매된 것들이 뭐 2차전지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그 정석 투자 이쪽으로 좀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외국인은 반도체 2차전지에 기대서 7월 우리나라 주식 6천억을 사들였다. 뭐, 그 사이에 2차전지가 좋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 쪽에서 돈이 빠지지 않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렇죠? 중요하고, 음, 주식 같은 경우는 3월까지는 팔았는데 4월, 그죠? 예, 그렇네요. 전체적으로 하지만 저기 채권하고 주식 포함해서 4월이나 5월, 6월 비해서 7월이 좀 작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네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런 것들이 미국의 위기라기보다는 어디 위기라고 했습니까? 이머징의 위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이제 제가 하나 좀 저기 기사를 골랐는데 보세요. 30% 뛰고 다음날 40% 하락. 미국 파산주에 몰려드는 개미들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개인 투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폭탄 돌리기 베팅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저기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리 매매할 때 그냥 뭐 가갖고 매매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 냄비 근성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한다. 뭐 이런 저기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왜냐면 인간의 본성이 그냥 그렇게 돈을 쫓아서 투기를 즐기는 그게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걸 이제 잘 억누르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주식 투자 잘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뭐, 야, 미국 애들은 그렇지 않은데 뭐 우리나라 애들만 저기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때려야 돼요. 그거는 자국민을 비하하는 아주 저기 좋지 않은 행동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만기도 끝났고,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도 끝났잖아요. 거의. 그러면 이제 8월, 9월, 9월이면 이제 동시만기죠. 동시만기가 될 때까지 뭐 저기 특별한 재료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FMC가 얼마나 저기 되는지를 좀 보면 FMC도 지금 41일 남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는 재료 공백입니다. 재료 공백. 그러니까 이때는 실적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런 걸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저기 금리 동결이 아주 유력해진 그런 상황인데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기 우리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튼 저기 이제 하반기에 누가 실적이 좋아지고 이제 그런 리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아무튼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조심하시고 내일 또 즐겁게 시장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